안녕하세요. 미선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교재 92페이지 팽창 밸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팽창 밸브라는 건요. 자, 이렇게 넓은 구간에서 냉매가 들어왔다가 좁은 구간에서는 압력이 상승했다가 넓은 공간으로 나오면서 압력과 온도가 뚝 떨어지는 냉매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걸 교축 작용이라고 하고요. 자, 모든 팽창 밸브의 원리는 이래요. 결국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넓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증발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팽창 밸브입니다. 자, 처음에 이 넓은 구간에서는요, 냉매액이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일부 기체와 액체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액마저도 약간 기체처럼 좀 변해져 있습니다. 약간 물방울이 좀 많이 쪼개져서 그렇지 이제 뭐 기체처럼 보이는 액인데요. 자,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스프레이가 있죠. 자, 스프레이 안에 흔들어 보시면 분명히 액으로 담겨져 있는데, 자, 스프레이를 누르면 기체처럼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실제로는 약간 증발한 것 같은 그런 기체, 아주 작은 알갱이 기체는 아니고요. 뭐 분자가 아주 작은 그냥 물방울인데요. 자, 이 스프레이 자체는 많이 차갑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 스프레이를 막상 뿌려서 피부에다 뿌려보면 차갑죠. 약간의 교축작용에 의해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교축작용을 본다고 하면 스프레이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 92페이지에 자, 팽창 밸브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로 모세관이 나옵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밸브 자체는 아니지만 0.8에서 2mm 정도의 가늘고 긴 모세관으로 냉매를 통과시켜 압력을 강화시킨다. 압력 강화는 길이가 길수록 지름이 작을수록 커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뭐 배관은 이렇게 막 굵기가 있는데 모세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좁습니다. 그래서 모세관이라고 부르고요. 이 내경 길이가 0.8에서 2mm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사실은 2.2mm까지 되어 있는데 그냥 2mm 정도로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얇은 모세관을 이렇게 스프링처럼 꼬아요. 그 이유는 그냥 최적을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 길이를 일자로 쭉 펼쳐져 버리면 배관 자체가 너무 길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냥 그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버리는 거고요. 자, 냉매는 이 모세관을 지나가면서 배관 저항 같은 거에 의해서 압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고압이 저압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고압으로 들어가더라도 이동을 하면서 점점점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축작용에 의해서 출구에서는 결국 저압이 되면서 압력과 온도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팽창 밸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모세관 같은 경우는 소형 냉동기나 아니면은 뭐 가정용 냉장고 같이 뭔가 부하가 좀 일정한 그런 제품에다가 쓰입니다. 애초에 모세관이라는 거는 항상 일정해요. 압력이 강화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자주 이렇게 변하는 곳에는 사용을 하질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소형이나 가정용 냉장고에 쓰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모세관을 사용하는 곳에는 수액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그 이유가 보통 소형이나 가정용 냉장고에는 전자밸브가 없어요. 전자밸브가 없는 상태에서 수액기까지 있어버리면 자, 수액기에는 냉매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냉동기가 꺼지고 나면 이 수액기에 있는 냉매가 모세관을 통해서 저압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압이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냉동기가 가동할 때 압축기에 냉매액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세관을 사용하는 데에서는 대부분 수액기 사용을 잘 안 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 모세관에서의 키포인트는요. 자,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 자, 압력 강화는 배관의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지름이 작을수록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모세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자격증 문제를 푸는데 딱 요 정도. 압력 강화는 길이가 길수록 지름이 작을수록 커진다.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수동 팽창 밸브가 나오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여 개폐하며 미세 조절을 위해 침 밸브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팽창 밸브라는 거는 브랜드마다 생긴 게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팽창 밸브를 이제 자세하게 그려서 그걸 본다기보다는 원리만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냉매가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요. 자, 이렇게 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의 침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면서 이 밸브를 위나 아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만약에 이쪽 밸브가 이렇게 역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다고 하면요. 얘가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냉매가 들어가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하면은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조상. 그래서 이렇게 침 밸브로 되어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침 밸브 같은 경우는 이런 틈 사이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냉매의 순환량이 너무 많이 변하고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입구에는 필터를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뭐 그렇게 많이 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자, 이 수동 팽창 밸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암모니아에서 좀 많이 쓰였던 거예요. 요즘에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대부분 바이패스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축기, 응축기, 메인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면요. 이런 팽창 밸브를 뭔가 수리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수동 팽창 밸브를 달고 뭐 여기를 차단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냉매를 잠깐 흘린 상태에서 얘를 수리하고 다시 열면 다시 정상적으로 냉동기를 가동시킬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바이패스로도 사용을 하고요. 뭐 부하 변동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항상 일정하게 냉매를 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정액면 유량 제어 장치에도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액의 면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 그런 제어 장치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수동 팽창 밸브에서 포인트는요. 뭐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수동으로 직접 양을 조절을 한다. 요거고요. 두 번째가 침 밸브로 되어 있다. 요 두 가지 정도만 파악을 하고 계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정압식 팽창 밸브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증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냉수나 브라인 등의 동결 방지용으로 쓰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압식 같은 경우는 벨로우즈 방식과 다이어프램 방식 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벨로우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스프링이라고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배관 같은 걸 보면요. 이렇게 주름진 배관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주름진 배관들을 이제 벨로우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름이 있다 보니까 배관의 진동이나 이런 걸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팽창 밸브에서 벨로우즈 방식이라고 하면 그냥 스프링 방식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이어프램이라는 거는 압력에 따라서 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처음에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가요. 이렇게 어떤 조절하는 밸브가 달려 있다고 하면 위쪽에서 압력이 세게 되면 이렇게 휘면서 밸브가 약간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위에서 압력이 세고 여기가 압력이 더 약하면 아래로 휘면서 얘를 더 누르게 되는 뭐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어프램은 간단하게. 그래서 구조보다는 그냥 일단 원리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벨로우즈를 먼저 보시면요.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 스프링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나사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의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밖에 캡이 달려 있어 가지고 뭐 캡을 열면 이 나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판이 있다고 치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또 어떤 브라켓이 있고 그 브라켓에는 이렇게 침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또 이렇게 냉매가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있겠죠. 자, 뭐 추가적으로 이 입구 쪽에는 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망이 있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가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이 침 밸브를 통해서 냉매가 들어오는 구조고요. 자, 이 스프링이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가 나갔을 때는 증발 압력이 존재하겠죠. 자, 증발 압력에 따라서
이 밸브가 위아래로 조절이 되겠죠. 이 판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증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얘가 들어 올려지면서 여기 입구를 막게 되고요. 증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더 많은 냉매가 흘러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프링 힘에 의해서, 스프링과 증발 압에 의해서 압을 일정하게 맞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다이어 프레임인데요. 자, 다이어 프레임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렇게 휘는 물질이 있었다고 했었죠. 위에는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침밸브가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출구도 있겠죠. 자, 이 스프링이 누르는 힘 P1이 있다고 치고요. 위에서 누르는 P2, 증발 압력이 있겠죠. 따라서 얘도 증발 압력이 높으면 이 P2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이 다이아 프레임이 약간 이렇게 위로 휩니다. 스프링을 누르고. 그렇게 되면 얘가 올라가면서 밸브의 입구를 막게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증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 다이아 프레임이 밑으로 휘겠죠. 그러면서 이 밸브가 열리면서 냉매가 많이 들어와서 증발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자, 결국 정압식이라는 거는 증발 압력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속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압력을 계속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단지 방식이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정압식 팽창 밸브에서 중요한 건 벨로우즈나 다이아프램의 어떤 방식보다는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준다.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팽창 밸브다. 그게 포인트예요.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서 보시면은 냉수나 브라인 등의 동결 방지용으로 쓰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압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자, 브라인이나 물이 어는 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물이 0도씨 이하에서 얼잖아요. 그러면은 냉매 온도를 물 온도가 0도씨가 되지 않도록 계속 높은 온도로만 흘려주면 물이 0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근데 냉매의 온도는요, 압력하고 비례하잖아요. 압력이 상승하면 온도가 상승하는 거고,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도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맞춘다라는 소리는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맞춘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냉수나 브라인의 동결 방지용으로 쓴다고 하면 압력이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죠. 더 낮아지지 않게. 압력이 낮아지면 냉매를 더 과다하게 넣어서 압력을 높여줘서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그런 팽창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가 있습니다. 자, 현재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이는 팽창 밸브고요. 자, 역시 벨로우즈 타입과 다이어프램 방식이 있습니다. 구조는 정압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자, 팽창 밸브에 달린 감온통에 의해 조절되며 감온통은 증발기 출구에 부착된다. 증발기 출구 온도가 높으면 감온통 내 압력에 의해 밸브가 열려 냉매의 순환량이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다이어프램 방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아까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 위에 스프링이 있었고 이렇게 다이어프램 휘는 물질이 있었고요. 이렇게 밸브가 있었죠. 자, 이렇게 냉매가 들어오면 스프링 힘과 이 증발 압력에 의해서 얘가 열리고 닫히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증발기가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냉매가. 근데 이 안에는 스프링이 없어요. 이렇게 관 하나가 나와가지고 증발기 출구에 부착이 됩니다. 얘가 감온통이라고 해요. 자, 온도를 감지하는 통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온통이에요. 이 안에는 단순하게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기 출구 쪽에 온도가 높아지면 이 가스는 이 안에서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다이아프램을 누르게 됩니다. 증발 압력과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출구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다이아프램을 누르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밸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얘 온도는 더 낮춰야 돼. 따라서 냉매를 더 많이 과다하게 투과를 시켜라 해서 열리게 되는 거고요. 자,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냉매액이 흘러요. 너무 차가워요. 그럼 감온통이 야, 너무 차갑다, 올려 해가지고 이 가스가, 팽창했던 가스가 다시 응축이 되면서 힘이 약해지겠죠. 당연히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서 다이아프램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침밸브가 올라오면서 밸브를 닫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 안에는 이제 침밸브라고 부르기보다는요,
이제 오리피스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요. 원리는 침밸브랑 똑같습니다. 근데 오리피스라고 하는 그냥 부품이 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침밸브의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오리피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뭐 침밸브나 오리피스나 이렇게 작은 구멍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조그만 팽창 밸브 같은 것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가. 그래서 이 가문통에 의해서 압력이 이 오리피스 윗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냉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런 게 오리피스고요. 뭐 오리피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 실무 영상 중에서 팽창 밸브 편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영상 내용에다가 링크를 따로 달아 드릴 테니까 실무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리피스의 모습은 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자, 자격증에서는 실제 생김새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브랜드마다 생긴 게 대부분 틀려요. 뭐 비슷할 수는 있으나 틀리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결국 냉매를 좁은 틈을 통해서 교축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자,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 같은 경우는 증발기 출구에 감원통이라는 게 달려가지고 정압식이랑 다르게 스프링이 아니라 감원통 안에 가스로 팽창하고 다시 수축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다이아프램을 누르는 방식으로 냉매양을 조절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문통 같은 경우는 증발기 출구 배관에다가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배관이 있다고 하면요. 자, 이 배관 사이즈가 22mm짜리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22mm 이하일 경우에는 가문통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요. 위에다가 22mm보다 높다 했을 때는 이렇게 수평의 45도 하단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서는 실무에서의 위치와 자격증 문제에서의 위치가 있는데요. 자, 실무에서 위치는 일단 무시해 주세요. 저희는 자격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자격증 문제에서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8분의 7 기준으로 수직 상단과 45도 밑에다가 설치를 한다. 기준은 22mm, 인치로 따지면 8분의 7인치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문통 위치 같은 경우는 문제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자격증 문제에서는 이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외부 균합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외부 균합형 같은 경우는 팽창 밸브 내부에서 관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증발기 출구 배관, 그리고 이 가문통의 뒷단에다가 배관을 심어요. 그래서 증발기 출구의 압력을 체크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문통에서 누르는 압력 P1이 존재할 것이고요. 기존의 증발 압력과 싸웠던 P2가 존재하는데요. 증발기 출구 쪽 압력과 또 싸우는 P3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왜 그러냐면요. 이 배관이 만약에 엄청 길어요. 자, 배관이 길 경우 냉매가 흐르다가 이 배관 저항에 의해서 압력 강화가 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문통은 결국엔 증발기 출구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쵸? 그러면서 이 팽창 밸브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또 많이 열리게 되면 냉매액이 확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압축기에 또 액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그걸 또 한번 이 압력을 통해서 얘가 받쳐주는 거예요. 약간 보정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 외부 균합관이 막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미세하게, 섬세하게 냉매의 유량을 제어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균합형 같은 경우는 배관 길이가 길 때, 자, 교재에서는 증발기에서의 압력 강화가 클 때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압력 강화가 크다는 소리는 결국 배관 길이가 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가문통 후단에다 설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추가적으로는 부하 변동이 심할 때 사용해도 괜찮겠죠. 부하 변동이 심하면 가문통이 갑작스럽게 확확 변할 때 압력이 어느 정도 또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부하 변동이 심할 때 사용하셔도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 균합형 같은 경우는 압력 강화가 크거나 부하 변동이 심할 때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문통 후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오리피스의 구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략 이렇게 팽창 밸브가 있다고 쳤을 때요. 이 오리피스 같은 경우 번호가 있습니다. 뭐 1번에서 8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다고 하면요. 뭐 제조사마다 당연히 틀릴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1번에서 8번 이렇게 번호가 있다고 하면 이 오리피스의 번호가 크면 클수록 이 오리피스의 구경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흐르는 냉매의 양이 더 늘어나요. 번호가 크면 클수록. 그렇기 때문에 오리피스 구경에 의해서 이 유량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뜻이고요. 자, 니은의 저압과 고압 간의 압력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압이 만약에 일정한 상태에서 저압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고압은 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저압이 낮으면 고압이 일정한 상태는 당연히 더 많이 통과를 할 수가 있겠죠. 뒤에 부하가 더 적기 때문에 저항이 덜하기 때문에 더 많이 통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압과 저압 간의 어떤 차에 의해서도 유량은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저압 같은 경우는 실내에 어떤 부하에 따라서 저압이 당연히 다르겠죠. 뭐 뜨거운 물건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창고 내부에는 부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압은 그만큼 상승을 할 거예요. 그쵸? 아니면 뭐 내용물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당연히 부하가 적으니까 저압은 낮아질 거고요. 자, 그런 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유량이 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고압 액냉매의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디귿과 리을, 증발기 출고 온도 이거 두 개와 같이 서로 연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팽창 밸브를 통해서 증발기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출구 쪽에 가문통이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입구에 40도씨의 냉매가, 액냉매가 들어갔다고 쳐요. 자, 그럼 이 팽창 밸브에 의해서는 온도가 그냥 예를 들어서 10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쳐요. 그럼 과열도에 의해서 뭐 출구 쪽에서는 한 15도, 과열도 5도를 주고요. 한 15도 정도 온도로 출구를 나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 온도에 따라서 이 팽창 밸브가 유량을 조절을 하겠죠. 자, 이 조건과 만약에 50도 냉매가 들어가게 되면 20도씨 온도가 떨어진다고 치고요. 그렇게 되면 또 과열도 5도를 주게 되면 증발기 출고 온도는 한 25도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쳐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15도일 때랑 25도일 때랑 이 가문통 내부의 압력은 틀리겠죠.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여기에 압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팽창 밸브는 닫히겠죠. 위로 올라가니까. 온도가 높으면 가문통의 압력은 상승하기 때문에 얘를 더 누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오리피스가 더 눌리니까 냉매의 유량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증발기 출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려고 조절을 자동으로 할 거예요. 그쵸? 자, 따라서 입구로 들어가는 냉매 온도와 출구 온도에 따라서 이 냉매의 유량은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에 전자식 팽창 밸브가 나오는데요. 이건 문제로도 많이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스텝 또는 스태핑 모터가 내장되어 있어 전기 신호에 의해 열리고 닫힌다. 반응 속도가 빠르며 전자밸브 역할이 가능하여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팽창 밸브 안에 그냥 어떤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모터가. 그래서 여기에 뭐 그냥 모터가 이렇게 감겨 있다고 치고요. 자, 이 모터에 의해서 이 밸브가 조절이 돼요. 빠르게. 그런데 냉동기가 멈추게 되면 이 전자 밸브가 알아서 얘를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꽉 닫아버립니다. 아예 냉매를 통과하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전자 밸브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팽창 밸브 입구로부터 냉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문통이나 이런 거는 온도에 따라서 천천히 변하잖아요. 근데 얘는 증발기 출구의 온도를 체크를 해서 그 온도를 감지하자마자 그거에 맞게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모터가. 뭐 그래서 전자식 팽창 밸브 같은 경우는 그냥 반응 속도 빠르다. 그리고 전자 밸브 역할이 가능하다. 요 두 가지. 요것만 가져가 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비쌀 거고요. 자, 다음 6번에 저압축 플로트 밸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플로트라고도 하고요. 자, 저압축 플로트 밸브 같은 경우는요. 자, 내용을 보면 증발기 저압축의 액면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요런 비슷하게 생겼고요. 요것도 원리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액냉매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통 안에는 위에는 기체, 밑에는 액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플로트가 되는데요. 자, 액이 차면 얘도 당연히 같이 뜨고요. 액의 수면이 줄어들면 얘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원리예요. 저희 그냥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화장실 뒤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자, 풍선같이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변기 물을 내리면 그 변기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밸브가 열렸다가 물이 차면 얘가 같이 뜨면서 밸브를 닫아버리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뭐 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플로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플로트를 연결한 이 막대기 이름을 뭐 아암이라고 부르고요. 아암 끝에 밸브. 자, 얘를 고정하는 부분을 이제 레버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액냉매가 들어오게 되면 이 양에 따라서, 액의 양에 따라서 이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겠죠. 당연히. 수면이 줄어들면 얘가 들어 올려지면서 당연히 이렇게 액냉매가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팽창이 되고 기체 같은 경우는 위에 출구를 통해서 압축기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액 같은 경우는요, 증발기 입구로 갑니다. 그러면서 열교환을 하겠죠. 자, 이렇게 열교환한 후에 증기가 된 냉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체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차마 다 증발하지 못하고 액이 되더라도 밑에 가라앉을 거고요. 충분히 증기가 된 건 압축기 쪽으로 또 흡입이 되겠죠. 이 액면이 올라가게 되면 이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서 액냉매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액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냉매 사이클의 전체적인 냉매의 순환량을 일정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게 저압축 플로트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좀 요런 원리입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얘가 내려가면서 이 레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 밸브도 같이 올라가면서 유량이 많아지고요.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내려가면서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입구를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유량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저압축 플로트 밸브입니다. 자, 다음 7번에 고압축 플로트 밸브가 나오는데요. 자, 고압축 플로트 같은 경우는 수액기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액기가 있다고 치고요. 자, 응축기에서 이렇게 냉매액이 들어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냉매액이 차 있겠죠, 수액기에. 그리고 당연히 플로트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자, 이 액면을 맞추고 싶은 수위에 맞춰서 플로트가 설치가 되면 되겠죠. 자, 고압축 플로트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응축기에서 들어온 냉매액이 수액기 내부로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액이 만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 밸브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많은 유량이 증발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유량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수위가 줄어들게 되면 밸브를 닫아가지고 들어오는 냉매액을 계속 쌓아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수액기에 냉매 유량을 일정하게 맞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압축 플로트 밸브도 결국 냉매 사이클을 도는 냉매의 양을 일정하게 맞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응축기나 수액기의 액면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액기의 액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당연히 응축기 쪽에서도 유지가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팽창 밸브라는 거는 결국 냉동기 사이클에서 교축작용에 의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지만 사이클을 도는 냉매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교재 94페이지를 보시면요. 팽창 밸브 궤도에 따른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로 또 궤도 과소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궤도가 과소시라는 말은 많이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팽창 밸브가 있었을 때 이 밸브가 많이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주 조금만 열려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증발 압력 및 온도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발기가 있죠. 자, 증발 압력이라는 건요. 자, 증발기에서 얼마나 많은 냉매가 증발을 했냐, 그 최적에 따라서 압력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냉매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이 증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압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밸브가 많이 닫혀 있게 되면 증발기로 들어가는 냉매의 양이 적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발 압력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압력과 온도는 비례관계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온도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궤도가 많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증발 압력과 온도가 감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압축비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압축비, 고압의 절대압력 나누기 저압의 절대압력으로 구했었죠. 자, 여기서 저압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압축비는 커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증발압력이 낮아지니까 증발압력이 낮다는 소리는 저압이 낮다는 소리죠. 따라서 압축비가 상승을 한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2번 압축비 증가에서부터 7번 냉동 능력 감소까지는
아예 그룹으로 묶어 주셔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압축비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결국 압축기의 소요 동력이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증가가 됩니다. 압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얘가 일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압축기가 점점 과열이 되겠죠.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리고 압축기가 과열이 되면 당연히 토출온도 상승하고요. 자, 토출온도 상승하면 당연히 윤활유 탄화 및 열화 되고요. 그리고 압축비 상승하면 당연히 냉동 능력도 감소합니다.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압축비가 상승한 상태에서 문제에서 압축비가 상승하였다 하고 보기에서 소요동력 증가, 압축기 과열, 뭐 토출온도 상승 이런 게 있는데 냉동 능력 증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뭐 당연히 냉동 능력 증가가 답일 거예요. 문제 보지도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무조건 같이 따라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서 7번까지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주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뭐 압축기가 과열이 되면 당연히 압축비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압축기 소요 동력이 증가하면 또 압축비가 증가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다 모든 게 다 같이 따라다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자, 8번에 냉매 순환량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닫혀 있으면 통과하는 냉매량이 적으니까 냉매 순환량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궤도 과소 시 증발 압력 및 온도 감소 돼 있고 압축비 증가 돼 있고 그에 따른 따라다니는 것들 쭉쭉쭉 보시면 되고 8번에 냉매 순환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에 궤도 과대시라는 거는 이제 팽창 밸브가 많이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많이 열려서 냉매 순환량이 아주 많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소시 때랑 다르게 당연히 증발 압력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 압력과 온도는 비례하기 때문에 압력이 상승했으니까 온도도 당연히 상승을 할 거고요. 냉매가 순환되는 양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냉매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 증발기에서 냉매가 100% 증발을 해야 되는데 증발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되는 냉매액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증발기의 열량이 딸려버리면. 자, 그렇게 되면 압축기로 냉매액이 들어가서 액압축을 할 우려가 생기겠죠. 과대시라는 건 적당히 열려 있을 때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많이 열려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기에 액압축이 우려된다. 이것도 첨가가 됩니다. 자, 뭐 액압축이 발생되면 당연히 뭐 압축기 토출 온도가 뭐 저하되거나 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자, 다음 3번에 과열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과열도라는 건 모리엘 선도로 보면요. 여기 압력, 엔탈피 이렇게 있고요. 자, 포화액선과 건포화 증기선이 만나는 점, 요거를 임계점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팽창 밸브가 그려지고 이렇게 응축기 선이 그려지고 이렇게 증발기 선이 그려질 때요. 자, 증발기 같은 경우 이렇게 포화 증기선에 닿게 되면 그냥 건포화 증기선에서 이제 압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포화 증기선을 떠나서 이제 과열 증기 구역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압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건포화 증기선에서는 이미 증발기 내에서 100%다 증기가 된 상태죠. 그러면 거기서 온도만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현열로서 온도가 조금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열도라고 부르고요. 자, 증발기에서 이렇게 냉매가 순환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압축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요. 자, 보통 증발기 끝부분에서 100%, 요 지점에서 100%다 증기가 돼야 된다고 쳐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압축을 시작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요 정도 부분에서 100%다 증기가 됐다고 하면요. 냉매가 이렇게 출구까지 가는 동안 이 냉매 증기의 온도는 상승을 합니다. 그게 과열도거든요. 자, 따라서 이렇게 압축기 흡입되기 전의 온도, 압축기 흡입되기 전 요 온도와 100% 증기가 된 시점에서의 온도, 바로 이 온도를 빼주시면 과열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기 흡입 쪽 온도에서 포화 증기의 온도를 뺀 값, 그게 이제 과열도가 되는 건데요. 자, 압축기의 흡입 가스 온도 마이너스 증발기의 포화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증발기에서 포화 온도라고 하면 증발기는 이제 증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증발이 된 상태에서의 온도를 뜻합니다. 자, 이 시점에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증발기에 압력이 나오죠. PL. 저압이 있으면 냉매는 그 압력에 따른 온도대가 있어요.
뭐 표를 보셔도 되고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요즘에 어플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현재 저압이 몇이라고 하면 그 압력에 따른 온도로 환산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온도 값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압축기 흡입 쪽의 온도야 그냥 온도계로 재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뺀 값이 과열도가 되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증발기 내에서 100% 증기가 된 상태에서 압축기로 들어가기 전까지 온도가 얼만큼 상승했냐 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도는 이렇고요. 자, 팽창 밸브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자, 바로 교재 94페이지부터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온도식 팽창 밸브에 있어서 과열도란 무엇인가? 바로 과열도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볼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을 보시면 흡입관 내의 냉매가스 온도와 증발기 내의 포화 온도와의 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95페이지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증발기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팽창 밸브는 자, 증발기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대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정압이죠. 압력을 일정하게 바꿔주는 거. 따라서 보기에서 정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밸브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1번에 정압식 팽창 밸브 있죠. 자, 정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정압식 팽창 밸브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감압장치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돼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면 감압장치에는 교축 밸브를 사용하는데 냉동기에서는 이것을 보통 팽창 밸브라고 한다. 이건 맞는 얘기였죠. 팽창 밸브가 교축 작용을 이용해서 감압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감압장치라고 하는 거는 압력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냉동기에서는 당연히 압력을 감소시키는 장치라고 하면 팽창 밸브밖에 없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2번에 플로트 밸브식 팽창 밸브를 일명 정압식 팽창 밸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플로트 밸브식은 저압측 플로트가 있었고 고압측 플로트가 있었습니다. 저압측 같은 경우는 증발기의 어떤 유량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였고요. 고압측은 수액기에 설치를 해서 수액기의 유량을 일정하게 맞춰서 웅축기나 수액기의 유량을 일정하게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정압식 팽창 밸브라고 하면 방금 전에 했던 문제처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죠.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에서 자동식 팽창 밸브는 증발기 내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자동식 팽창 밸브라고 하면 자, 자동 온도식 팽창 밸브로 보셔도 돼요. 그럼 증발기 내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온도식 팽창 밸브 같은 경우는 증발기 출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어 주죠. 근데 압력과 온도는 비례해요.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이 떨어지면 온도도 내려갑니다. 따라서 증발기 출구에 압력을 일정하게 만든다는 소리는 결국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4번의 온도 조절식 팽창 밸브는 주로 직접 팽창식 증발기에 쓰이는데 종류는 내부 균합형과 외부 균합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외부 균합형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부 균합형에 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냥 외부 균합형이 아닌 게 내부 균합형이에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기본적인 그냥 팽창 밸브가 있다고 쳤을 때요. 자, 감원통에서 누르는 압력이 있었고요. 증발 압력이 누르는 P2에 의해서 이 다이어프램이 조절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증발기 출구 쪽에 감원통이 있었을 때 이 감원통에 어떤 부하 변동이나 이런 게 심했을 때 얘가 좀 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또 배관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얘가 온도가 너무 높다라고 이제 감지를 해서 유량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경우도 있어서 외부 균합형을 이렇게 따서 쓴다고 했습니다. 자, 감원통 후단에 설치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P3가 나오면서 이 다이어프램 조절을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조절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외부에서 균합을 또 해준다고 해서 외부 균합형이 되는 거고요. 그냥 얘가 빠져버리면 이 내부에 있는 압으로만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내부 균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조절식 팽창 밸브 같은 경우는 내부 균합형과 외부 균합형이 있고요. 온도 조절식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감원통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팽창 밸브가 과도하게 닫혔을 때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증발기 성능 저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증발기 내에 당연히 냉매양이 적게 되면 이 증발기의 전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얘는 충분히 더 많은 냉매가 흘러와서 증발을 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창고에 열을 더 흡수할 수가 있는데, 팽창 밸브가 유량을 많이 흘리질 않아 가지고 냉매양이 적게 되면 당연히 냉동기의 성능은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2번에 흡입가스의 과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압축기에 흡입되는 가스를 흡입가스라고 하는데요. 팽창 밸브가 많이 닫혀 있게 되면 냉매양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출구에서 이제 100% 증기가 돼야 되는 게 중간에서 100% 증기가 됐다고 치면요. 자, 이 시점부터 증발기 출구까지는 온도가 또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압축기로 가는 동안 또 온도가 현열로서 또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흡입가스는 결국 과열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냉동 능력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냉매가 부족하면 이 증발기의 전체 효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은 저하가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토출가스의 온도 상승 되어 있는데요. 압축기로 들어가는 냉매의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토출되는 온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온도식 팽창 밸브에서 흐르는 냉매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냉매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걸 고르는 건데요. 자, 1번의 오리피스 구경의 크기,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뭐 침밸브가 아니라 밖에 이렇게 오리피스가 나 있다고 하면 이쪽 구경이 틀리다고 했었죠. 오리피스 구경에 따라서 1번은 아니고요. 자, 고압과 저압 간의 압력차, 이것도 영향 미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3번 고압 측 액상 냉매의 냉매 온도, 입구로 들어가는 냉매 온도에 따라서도 분명히 유량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문통의 크기가 있는데요. 자, 이 가문통 같은 경우는요, 크기가 크든 또는 크기가 아무리 작든 이 가문통 크기에 맞게 가스가 들어있겠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크든 작든 어차피 온도를 체크해서 압력이 상승하는 양은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랑은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가문통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가문통 위치에 따라서 유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통의 크기랑은 상관없고 오히려 가문통의 위치랑은 상관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째 문제 보시면 증발온도와 압축기 흡입가스의 온도차를 적정값으로 유지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온도를 적정값으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온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의 온도 조절식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의 수동식 팽창 밸브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동으로 개폐하는 방식이었고요. 단지 제가 포인트를 찝어드린 건 수동으로 조절을 하고 침밸브로 되어 있다. 그 두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었고요. 자, 플러트 타입 밸브는 고압 측과 저압 측이 있었고, 고압 측은 응축기와 수액기의 유량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였죠, 일정하게. 그 다음 저압 측은 증발기의 어떤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압식 같은 경우는 온도가 아니라 압력을 일정하게 맞추는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4번의 정압식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정압식, 압력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는 있었죠. 그런데 자, 문제에서 증발온도와 압축기 흡입가스, 증발온도와 압축기 흡입가스의 온도차가 뭐였죠? 과열도였죠. 과열도랑 관련이 있는 것은 온도식 팽창 밸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온도 조절식 팽창 밸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96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온도식 팽창 밸브의 작동과 관계없는 압력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의 증발기 압력, 증발기 압력에 따라서 팽창 밸브는 조절이 되죠. 왜냐하면 출구에 가문통에 의해서 다이어프램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요. 다음 2번 스프링의 압력. 자, 제가 온도식 팽창 밸브 그릴 때 스프링을 그리진 않았는데요. 여기 위쪽에 스프링도 있기는 합니다. 이 스프링의 압력으로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팽창 밸브도. 그래서 팽창 밸브 옆에 보시면 외부 균합관 하는 포트 말고 따로 외부에 캡이 있어서 이 캡을 벗기게 되면 볼트를 조절해서 이 스프링의 어떤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동으로. 자, 그래서 이 스프링의 압력, 이 스프링 압력에 의해서도
이 온도식 팽창 밸브는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 감원통의 압력, 요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자, 증발기 출구 온도가 높다는 건 감원통 내부 자체의 압력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프램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량을 조절을 하게 돼요. 팽창 밸브가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3번도 관계가 있고요. 자, 4번의 웅축 압력이랑은 상관이 없죠. 팽창 밸브는 저압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압 쪽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팽창 밸브로 모세관을 사용하는 냉동장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관을 사용해요. 이렇게 얇은 관을 꼬아서 감압을 시키는 장치였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교축 정도가 일정하므로 증발 부하 변동에 따라 유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자, 온도식에 비해서 얘는 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량 조절이 불가능하고요.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2번에 밀폐형으로 제작되는 소형 냉동장치에 적합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소형 냉동기나 아니면 뭐 가정용 냉장고처럼 이렇게 소형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3번 내경이 크거나 길이가 짧을수록 유체 저항의 감소로 냉동 능력은 증가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배관의 내경이 커요. 그리고 길이는 짧습니다. 자, 따라서 이 배관이 크거나 짧게 되면 냉동 능력이 아니라 냉매 순환량은 늘어납니다. 그렇죠? 따라서 냉매 순환량이 늘어나게 되면 냉동 능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요. 냉매 순환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저압이 상승을 할 거고요. 저압이 상승되게 되면 냉매 온도도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냉매 온도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냉동 능력이 무조건 증가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 같은 경우는 내경이 크거나 길이가 짧을수록 유체 저항의 감소로, 여기까진 맞아요. 유체 저항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냉동 능력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조건.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감압 정도가 크면 냉매 순환량이 적어 냉동 능력을 감소시킨다 돼 있는데요. 자, 요건 또 맞는 말입니다. 자, 감압 정도가 크다는 거는 내경이 작거나 길이가 길어서 그만큼 압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럼 냉매 순환량 자체는 많이 적어져요. 그쵸? 근데 냉매 순환량이 적어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실내에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냉매 양이 적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냉매 순환량이 줄어들게 되면 냉동 능력이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어떤 이 유체의 저항의 감소로 인해서 냉동 능력이 상승한다, 이 말은 약간 모순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내경이 크고 길이가 되게 짧아요. 약간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유체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냉매 순환량이 커져서 냉동 능력이 증가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감압 정도가 크다는 소리는 내경이 굉장히 작으면서 길이가 아주 길다는 소리예요. 내경이 아주 작고 길이는 길어요. 그렇게 되면 냉매 순환량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냉동 능력까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냉매 순환량이 줄어들면 냉동 능력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계산식에서도 냉매 능력을 구할 때는요, 냉매 순환량에다가 냉동 효과를 곱해가지고 냉동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냉매 순환량이 줄어들면 냉동 능력이 작아지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배관 구경이 크거나 얇게 되면 냉매 순환량도 상승을 할 테니까 냉동 능력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압이 그만큼 적게 된다라는 소리는 저압이 높다는 소리예요. 감압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가 둘 다 상승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저는 마이너스 20도 온도를 맞추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증발기가 있다고 치고 여기다 모세관을 설치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모세관을 감압을 시켜가지고 끝에 냉매 온도가 마이너스 25도씨가 되면 창고 온도는 마이너스 20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 저항을 줄여요. 내경도 크고 길이도 짧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버리면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자체 온도가 올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도까지밖에 안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이 창고 온도는 마이너스 20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냉동 능력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쵸? 짧고
내경이 크면 냉동 능력 결국 상승이고 내경이 짧고 길이가 길면 냉동 능력 감소고 맞는 말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냉동 능력이 상승한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팽창 밸브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